안녕하세요. 저는 39 흔히 말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건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날 야근에 자녀감이 눈꺼풀을 붙잡고 있는 시간 낯선 번호가 쉬지 않고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서울 동강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입니다. 혹시 본인 사망신고 관련해서 유가족과 통화가 안 돼서요. 네? 누구요? 본인 홍길동께서 금요일 심야에 수도병원에서 사망하신 걸로 신고가 접수되어 사망진단서 원본이 들어왔습니다. 상속 절차 문의도 동시 접수. 전화기는 제 귀에 붙어 있었는데 목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렸고 부엌에서는 전기포트가 끓으며 딸깍 소리를 냈죠.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상대는 잠깐 말이 없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죄송합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고 방문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정체불명의 농담으로 여기기엔 목소리가 너무 공무원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메신저에 조금 늦겠다고 남기고 지갑과 휴대폰, 서류철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코끝에 닿은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투명함 속에서 서류상으로만 죽은 사람이 되어 구청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죠. 구청 민원실은 평소처럼 바빴습니다. 번호표를 뽑자 전광판에 102번, 제 번호는 126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멘트가 기계음으로 흘렀습니다. 나는 주변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온 부부, 도로명 주소 증명을 출력하는 노인, 인감카드를 묻는 청년.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왔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다만 내가 증명하려는 건 살아있음이라는 점이 달랐죠.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민원이신가요? 사망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제가 본인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신분증 가능하실까요?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직원은 터미널에 뭔가를 연달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사망 2025년 9월 12일 23시 41분. 사망지 수도병원 응급실 사망진단서 1년 번호 251-3451. 내 이름 옆에 사망이라는 글자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4개 붙어 있을 리 없는 단어가 버젓이 달라붙어 있었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일단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했고 유가족으로 기재된 분이 주말에 와서 신고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제 배우자는 없는데요. 직원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락처는 비공개로 접수돼 있어요. 다만 신고서에 신고인과의 관객칸에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우자. 존재하지 않는. 사망진단서 원본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원본 대여는 어렵고 확인만 잠시만요. 직원은 담당 팀장을 불렀고 유리 칸막이 안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복사된 사망진단서에는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정지추정, 의사 서명, 병원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서류 하단의 유가족 연락처는 낯선 번호. 신고인은 배우자 이수진. 저 이 사람 모릅니다. 팀장이 종이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정정 절차를 시작하죠. 병원과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분 도용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요. 병원 응급실 기록 복사, 방금 찍은 민원 접수증 보관, 그리고 가족직장의 사실관계 공지. 팀장의 가족직장이란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회사 인사팀이 행정 시스템에서 사망으로 조회했다면 건강보험 급여 계약 모든 게 꼬일 수 있겠죠.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 4대 보험 자격 상태에 변화 있나요?
인사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이상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도병원 응급실 창구는 평소처럼 조용한 혼돈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급박한 발걸음이 뒤섞인 특유의 시간. 접수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눈썹을 올리며 모니터를 조회했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보안팀을 불러야겠네요.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남성과 회색 재킷의 보안팀 직원이 왔습니다. 의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구급차로 홍길동이라는 신분증 소지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들어왔고 사망 판정 후 신분 확인 절차에 따라 지문 대조와 가족 확인을. 잠깐만요. 지문 대조요? 네, 경찰 입회하에 간이 확인을 했고. 그게 제 지문이었다는 겁니까? 의사가 말을 멈추고 보안팀을 보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지문은 현장에서 정확히 찍히지 않았어요. 급박해서요. 대신 신분증과 보험증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이요? 제 지갑은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보안팀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누군가를 불렀고 곧 경찰서 형사 한 명이 병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형사과 박진우 써 있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 말씀드리죠. 그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사망을 소명하기 위해 병원과 경찰의 사이에서 증명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삼켰습니다. 증명은 그날만큼 무거운 말이 아닙니다. 그날은 유독 무거웠을 뿐. 경찰서 조사실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깨끗한 듯한 회색 손때가 묻은 의자, 형광등의 무미건조한 밝기. 박 형사는 제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리고 주민등록 시스템의 조회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생존으로 뜹니다. 구청 측 사망신고는 접수된 상태지만 정정 보류. 병원 사망진단서 원본은 확보했고 1년 번호 발급자 서명도 확인. 문제는 신분증입니다. 그는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내 것과 똑같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글씨체, 홀로그램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현장에서 회수한 신분증입니다. 육안으로는 구분 불가. 시기적으로 최근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로 보입니다. 누가 그걸로 제 사망을 만든 거예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둘입니다. 첫째, 동일 이름 타인의 시신에 본인 신분을 씌운 경우. 둘째, 조직적인 신분 세탁보험 사기. 둘 다 당신을 죽여야 굴러갑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럼 저는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첫째, 본인 확인 진술서와 지문. 둘째, 지난 2주간 동선. 셋째, 신분증 발급 이력 확인. 넷째, 주민등록 초봉 가족관계 증명 즉시 출력. 그리고 그는 잠깐 멈추고 제 눈을 봤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공지하세요. 부모님, 형제, 직장. 혹여 장례식장 연락이 돌면 큰일 납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나 살아있어요. 라는 문장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손발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아시더니 제가 진짜라고 말하자 울먹이며 아이고 아이고를 반복하셨습니다. 나는 39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였습니다. 주민센터로 가서 본인 발급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지난달 제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록이 있더군요. 신청 장소는 타 지역 주민센터, 본인 확인은 얼굴 지문 일치로 처리. 저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타인이 당신의 지문을 썼다는 얘긴데 이건 경찰에서 바로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스마트폰 앨범을 뒤졌습니다. 그 재발급 날짜의 사진들. 확실히 공항 보딩패스 사진, 현지 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사진의 시간, 위치 태그를 확인하는데 내가 내 삶을 증거로 모으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로 살아온 기록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팀장과 짧게 면담했습니다. 이게 영화 같은 얘긴데 일단 휴가 써. 그럼 프로젝트는? 살아있음을 먼저 지켜. 프로젝트는 나중.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살아있음을 먼저 지켜 나를 구성하는 문장 중 제일 핵심이 그날만큼은 아주 선명했거든요. 경찰은 병원 CCTV, 응급실 출입기록, 사망진단서 발급 전후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제 전화에는 밤낮 없이 공문과 확인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꼼꼼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드는 작업,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라는 단순한 사실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일. 사흘쯤 지나 박 형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접수 당시 배우자라던 이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조사 받으러 오기로 했습니다. 오실 수 있나요? 제가 가도 돼요? 동석은 어렵지만 조서 끝나면 결과 말씀드리죠. 저는 경찰서 1층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구두 소리.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보였고 옆에는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 둘.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경찰이 안내했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자동 판매기 커피를 뽑아 손을 데웠습니다. 2시간이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가 제게 다가왔죠. 좀 복잡합니다. 누군데요? 이수진 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실혼도 아니고요. 다만 보험 설계사였고 당신과 이름이 같은 홍길동의 오래된 고객이었어요. 그 고객이 금요일에 사망했고 그 고객. 그의 신분증과 당신 신분증이 바뀌어 접수된 정황이 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고객 신분증이 없어져 이 씨가 배우자로 표기하며 급히 신고했고 그 신고서에 당신 주민번호가 들어갔습니다. 고의인가요? 현재로선 과실 주장. 그러나 이 씨가 당신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미스테리합니다. 휴대폰에서 당신 신분증 이미지가 나왔고 휴지통에서도 사진 편집 흔적이.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신분증 이미지라니. 나는 폰을 수백 군데에 넘겨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입사, 휴대폰 개통, 대출 상담, 원격 본인 확인, 우리는 늘 신분증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서 새어나갔겠죠. 작은 구멍으로. 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이 씨와 사망한 동명이인인 홍길동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과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망보험금 청구가 빠르게 준비됐고요. 사망진단서에 당신 정보가 들어간 게 고의인지 급박했기 때문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저는요? 제 사망은 빨리 지울 수 있나요? 병원과 구청에서 정정은 일단 처리 중입니다. 다만 온라인 어딘가로 나간 기록은 예를 들면 망자 조회를 했던 제3자의 캡처 소셜 커뮤니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살아있는 얼굴. 나는 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느낌이 아니라 절차로도 확인해야 하는 시대라는 걸요. 정정 절차는 생각보다 긴 행정적 여정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사망진단서 무효 공문을 발송했고 의사는 정정 사유서를 써야 했습니다. 구청은 오류 정정 사유로 사망 기록을 말소 보류 상태로 전환했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서를 썼습니다. 정정 사유? 본인 생존. 극한의 펜을 대는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았습니다. 펜 끝이 조금 떨렸거든요. 회사 인사팀에 공식 공지를 돌렸고 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습니다. 공단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이런 일 생각보다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정정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고마워서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라는 그 다정한 통계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한편 보험사기 수사팀은 이 씨의 접근 경로를 캐고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 이미지는 2년 전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찍어 소장된 파일에 복사본 가능성이 컸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의 지인이 중고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연동으로 복잡합니다. 하지만 경로는 곧 잡힐 거예요. 정보는 물처럼 흘렀고 그 물길 어디선가 내 정보도 같이 흘렀습니다. 나는 방파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 신분증 재발급 및 분실 등록 이력 남김. 2. 본인 명의 전체 통신사 조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3. 금융사 통합 인증 비활성화 후 재설정 비밀번호 전면 교체. 4.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발급 조회 이력 수시 확인. 5. 가족 지인에게 상황 공지 보고 연락 오면 바로 저에게 확인하라고. 6. 백업 여권 운전면허 사본은 암호화 폴더에만 저장, 메신저 전송 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제는 해야 해. 세상 너무 무섭다. 무섭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는 잠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사소한 체크박스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박스는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귀찮음을 이겨내는 사랑. 그리고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정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상 사망 기록은 삭제됐고 생존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요. 혹시 사망 진단서 발급 재발 방지를 위해 동명이인 주에 각주를 남겨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천천히 풀려나갔고 손바닥에 땀이 스며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길게 드리웠고 그 빛에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살아있는 먼지, 살아있는 공기, 살아있는 나. 박 형사는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전해왔습니다. 이 씨는 업무상 과실 및 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송치, 동명이인 홍길동의 사망보험금 청구는 반려, 병원은 응급실 신분 확인 내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대리점 경로는 수사 중, 추가 피의자 검거. 당신 덕분에 시스템 몇 개가 바뀝니다. 박 형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내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누군가에겐 덜 황당한 내일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지난 며칠의 비현실이 조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드 파일을 열어 내 이름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달고 글을 썼습니다. 내 이름을 어디에 주었는지 적는다. 내 이름을 누가 물었는지 적는다. 내 이름을 어떻게 지킨 건지 확인한다. 만약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죽었다면 먼저 심호흡하고 절차를 밟는다. 구청 정정 병원 무효 공문 경찰 진술 회사 가족 공지. 동명이인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다.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아있음은 증명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건 거대한 말이 아니라 작은 증거들의 줄석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날아든다면 제발 그 부고의 주어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말하세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직 계속이라고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종료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시장 갔다 왔다. 살아있는 아들 목소리 듣네.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드물게 오래 천천히. 그 웃음은 문서의 어느 칸에도 기록되지 않겠지만 제 삶의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이상 내 이름으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황당한 경험의 전말이었습니다. 혹여 비슷한 일을 겪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빛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만 보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걷는 중입니다.